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시각적 구분에 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스케치노트에서는 글씨의 시각적 구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껍게 쓰기도 하고 큰 글씨로 또 이렇게 색깔도 나타내어서 타이틀인지 부제목인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구분을 해줍니다. 글씨를 가능한 이쁘게 쓰는 게 좋긴 한데 좀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해도 그 나름 멋있는 게 있어요. 나만의 그런 채를 쓰시면 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테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어떤 스타일의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색, 그러니까 컬러에 관한 것이 있고, 크기, 그리고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폼이 있고요. 또 스타일을 폰트라고도 하죠. 스타일을 한번 바꿔서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 거로는 이제 컨트라스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먼저 컨트라스트일 경우에는 크기는 같은데 진하게 쓰느냐 얇게 쓰느냐, 두꺼운 펜으로 쓰느냐 조금씩 얇은 펜으로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 굵기로 하면 좀 달라 보이죠. 두껍고 진할수록 더 강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크기인데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클수록 아니면 작을수록 강조가 될까요? 펜의 두께는 똑같은데 글씨를 크게 쓰는가 아니면 작게 쓰는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죠. 더 작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글씨가 더 강조가 되겠죠. 그렇다면 크면서 컨트라스트가 진한 두꺼운 펜으로 하면 더 강해지겠죠. 같은 사이즈의 펜으로 점점 더 작아지는 게 힘드니까 더 얇은 걸로 한번 마지막 조그맣게 써봤어요. 그래서 강도가 점점 내려간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커질수록 강조가 더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색을 또 이제 컬러를 말씀을 드리자면, 까만색으로 해주면 아무래도 강하게 짙어지는 게 있는데, 스케치노트를 기본 컬러가 이제 글씨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중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을 다른 색깔로 놓으면은 눈에 확 띕니다. 물론 다른 색이 너무 흐리면 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 오렌지색을 많이 써요. 노란색, 오렌지색 혹은 푸른색 이렇게 쓰고, 회사 같은 데서는 잘 보일 수 있게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니까 눈에 확 띄죠. 검정색보다 두께도 같고 사이즈도 같지만, 또 이 회색으로 하면요 강조가 어떻게 돼요? 확 줍니다. 이건 좀 진한 회색인데 더 연한 회색으로 하면 있기는 있는데 옆에 써 있기는 한데 강조되지 않은 거, 잊어버리지 않았고 빼먹진 않았어. 강조될 건 강조되고 아닌 거는 이렇게 흐리게 써주고 작게 써주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일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폰트예요. 이렇게 또박또박 쓰는 스타일하고 썼습니다. 이게 있고 흘겨 쓸 수 있겠죠. 따옴표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기다랗게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글씨를 쓰시겠습니까? 영문체 같은 거 캐피털체로 할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문자는 좀 덜 중요한 거나 인용한 글 같은 거를 필기체로 쓰고요. 대문자로 쓰는 거는 보통 이제 중요한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완전 영어로, 그러니까는 로마 글자라고 하죠. 영어로만 글을 쓴 스케치노트를 보면은 중요한 거는 다 캐피털로 써요. 중요한 건 다 대문자로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소문자로 쓰고, 예. 또 혹은 밑줄을 쳐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껴주기도 하고, 지금 색깔 바꾸면서 스타일도 한번 다르게 해봤습니다. 또 영문으로 쓸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는 소문자로 쓰고,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대문자로 쓰고 혹은 글씨를 크게 쓰고. It's not important. 여기서는 not가 강조가 된 거야. 크게 썼으니까 그 밑에 important 좀 흘게 쓰면서 작게 썼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it's not 하고 같은 문장이지만 important를 대문자로 쓰면서 이걸 강조를 해줬죠. 또 밑줄을 쳐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글자의 스타일, 폰트를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강조하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또 다른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쓰고 테두리를 쳐줍니다. 그래서 꽤 강조가 되는 글씨체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보통 요소를 사용을 해서 글씨를 쓸 경우에는 제목을 주로 많이 그렇게 씁니다. 아무래도 제일 강조가 되어야 하니까. 이거를 typography라고도 하는데, 이 typography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글씨체를 알아두시면 스케치노트가 더욱더 뭐라 해야 되나? 더 다양해 보이고 좀 수준 높게 보이는 게 있죠. 이제 중급이나 그쯤 가면 그 typography라는 것을 배우셔서 더 다양한 글씨체를 내 글씨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바탕을 먼저 칠해놓고, 왜냐면 거꾸로 하면요 번져요. 그래서 바탕을 먼저 칠하고, 요건 이렇게 강조해주자 했으면 그 위에 글씨를 써줍니다. 지금 ABC 하고 써줬는데 회색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나타내 주기도 하죠. 시각적 구분하고 테두리를 그렇게 줄을 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입체감이 살짝 느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 글씨에도 한번 라인을 따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은 라인.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심심하고 좀 단순했던 이 노란색으로 쓴 글씨가 지금 입체적으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하고 있는데 더 천천히 하시면은 더 이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글씨를 데코할 수 있는 법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글씨에 색깔로 밑줄을 치거나 네모로 테두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하게 두 줄로 밑줄 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괄호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또 동그라미 쳤지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thank you to 했는데 회색으로 했으니까 눈에 크게 띄지 않으면서 또 이것도 하나하나 줄마다 다 한번 쳐줘 봤고요.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앞에다가 점점점 해서 다른 이런 캐테고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색깔로 밑줄 쳐줬고 동그라미도 쳐주고 하트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봄에다가만 저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죠. 봄에다가 꽃을 그려서 입혀봤습니다. 점점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글씨에 테두리를 쳐주면서 이것이 이제 더 강조되기도 하고 이쁘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여기다가 새싹처럼 꽃잎처럼 이렇게 장식도 그려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가실까요?